평발을 보존적으로 치료할 때 되게 좋은 치료법 중에 하나가 맞아요. 아킬레스 스트레칭 많이 하고 족저근막도 스트레칭 많이 하고 이 뒤에 있는 이제 아킬레스건하고 족저근막을 스트레칭을 많이 해놓으면 평발이 별로 증상이 좀 없어질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연세 이음정형외과의 박민석입니다. 저는 본의정형외과의 박준식입니다. 저희 본의정형외과 박준식 원장님 모시고 평발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가끔씩 오죠, 환자분들. 네네. 평발과 정상인 발과 뭐 차이가 있나요? 어떤 차이가 있죠? 뭐 평평하죠. 발이 평평한 게 평발입니다. 옆에서 봤을 때 평평하면 그냥 평발인가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체중이 실린 상태에서 평평해지는지를 봐야죠. 체중이 실린 상태에서 평발이어야 우리가 평발이라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체중이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평평하지 않는데 체중이 실렸을 때 평평해지는 이제 발도 있죠. 그렇죠. 그걸 이제 평발이라고 하고 내가 발이 평평하다라고 병원에 갔지만 평발이 아니신 분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누가 봐도 평발인 분도 있고 평발을 이렇게 환자분들 가끔 오시는데 발이 뭐가 잘못됐길래 이 보통 사람은 이 아치가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은 발이 평평해지는 건가요? 여러 가지가 사실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인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뼈의 모양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뼈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 더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어떤 특정한 이유 하나 때문에 그건 아니고 여러 가지가 같이 동반이 돼 있습니다. 보면 뒤에서 보면 신발이나 뒤에서 보면 안쪽 굽이 좀 달아가거나 걸을 때 발이 이렇게 좀 모양이 조금 정상인분들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걸 보통 이제 소아 친구들이 애가 좀 평발인 것 같다. 뭐 애들을 이제 데리고 어머님들이 오시는데 그랬을 때 저희는 이제 양말도 벗기고 신발도 벗기고 똑바로 이제 양쪽 발을 붙여서 서봐라 시켜봤을 때 그렇게 뒤에서 이걸 봤을 때 실제로 평발이 있는 친구들은 그 뒤꿈치가 안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발이 실제로 평평한 것 뿐이 아니라 발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돼 있죠. 아치가 무너져 갖고 발이 바깥쪽으로 밀리게 됩니다. 뒤꿈치도 무너지고 바깥쪽 앞에 있는 전족부도 그렇죠. 바깥쪽으로 이렇게 휘게 되죠. 그런 이제 평발이 있고 어렸을 때 있는 평발도 있고 커서 생기는 평발도 보통 이제 서서 생기는 평발은 내가 평발이라서 오는 경우는 이제 남자들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내가 평발인지 아닌지 약간 기대감과 함께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평발이 사실 이거는 제 경험상으로는 젊은 여자분들이 평발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고 보통 이제 이제 초년생들이 일을 이제 오래 서 있거나 많이 걸어다니는 일을 갑자기 해봤는데 발이 너무 아파. 그래서 발이 아파서 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당신이 평발입니다. 그래요? 저 평발이었어요? 이런 얘기를 듣는 경우가 많죠. 그거는 보통 이제 부주상골이랑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죠. 부주상골이랑 동반된 평발. 근데 어렸을 때 그럼 평발이 생기면 이게 성인이 돼도 평발이 지속되는 건가요? 아니, 전혀 아니죠. 아기들이 평발인 것 같다고 해서 왔을 때 저희는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기다려 보시면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실제로 어떤 우리가 의학적 개입이 뭐 수술이든 뭐 어떤 뭐 보조기든 어떤 그런 개입이 들어가야 될 정도로 심각한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생기는 평발이 있는데 이게 좋아지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좀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증상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평생 평발이었는데 단 한 번도 발이 아프지 않은 환자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평발을 저희가 좀 두 가지로 또 나누기도 하는데 유연성 평발과 이제 강직성 평발. 유연성 평발은 평상시에는 그냥 아치가 좀 형성돼 있지만 걸을 때 아치가 무너지는 이제 유연성 평발이 있고 강직성 평발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치가 없고 걸을 때도 아치가 없고 그리고 구분할 때 이렇게 발을 땅에다 펴놓고 이렇게 엄지발가락 발가락을 들어보면 유연성 평발들은 아치가 이렇게 생기는데 강직성 평발들은 들어도 아치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한 분들 이렇게 딱 걸려갖고 이렇게 잘 움직이지도 않고요. 강직성 평발 이 환자분들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유연성 평발은 보통 문제가 잘 없고. 그 평발 그 자체로 문제가 생겼다기보다 다른 문제로 인해서 2차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평발 있으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 아킬레스건이 좀 짧아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래식 화장실에서 앉아서 볼일 보는 그런 자세들을 힘들어 한다든지 쪼그려 앉는 거 쪼그려 앉기가 좀 힘들고 그 다음에 쉽게 어디 잘 걸려서 넘어질 수 있다든지 운동 능력이 좀 떨어진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죠. 아킬레스건이랑 장단지의 길이가 좀 짧다 보니까. 그래서 뭐 유연성 평발인 분들도 이제 아킬레스건이 좀 짧아진 분들이 있는데 평발을 보존적으로 치료할 때 되게 좋은 치료법 중에 하나가 아킬레스 스트레칭
스트레칭 많이 하고 족저근막도 스트레칭 많이 하고 이 뒤에 있는 이제 아킬레스건하고 족저근막을 스트레칭을 많이 해놓으면 평발이 별로 증상이 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강직성 이제 평발인 분들은 뭐 아킬레스건 자체가 짧아서 아플 수도 있지만 다른 관절에 이제 관절염이 심하게 생긴다던가 어떤 특정 인대에 뭐 후경골건이나 특정 인대에 부하가 너무 많이 가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이제 통증이 생기는 원인들 다양하게 있죠. 평발 환자분들 중에 이제 치료할 때 깔창을 쓰시나요? 깔창? 아, 네, 깔창 도움이 많이 됩니다. 깔창을 처방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죠. 네네. 뭐 사실 뭐 평발 환자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뭐 처방량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평발 환자분들한테는 대부분 다 이제 깔창이 도움이 많이 되니까 처방을 많이 하죠. 그 이제 조갑 검사라고 해서 이제 어떤 그 체중계 같은 데다가 이렇게 발을 올려놓고 이제 체크를 해보면 발에 어느 부위에 내 체중이 많이 실리는지를 체크를 할 수 있거든요. 보고 아 이분은 진짜로 평발이 확실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체중 실리는 부위를 좀 이제 배분을 밸런스를 잘 맞게 해서 체중을 실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깔창을 사용하도록 이제 하고 있습니다. 유연성 평발이나 평발에 있어도 증상이 심하지 않은 분들은 뭐 깔창이나 아킬레스건 연장, 뭐 스트레칭 그리고 아니면 뭐 간단한 물리치료나 뭐 약물치료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되죠. 통증이 그렇죠. 있으면. 예. 근데 아주 심한 분들 이제 강직성 평발이 있고 이 강직성 평발 때문에 통증이 심한 분들 뭐 수술적으로 치료하기도 하는데 사실 수술은 너무 이제 범위가 넓기 때문에 평발에 대한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 정말 간단한 수술부터 해서 굉장히 큰 수술까지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게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는 있는데 단순히 평발 때문에 하는 경우는 사실 없죠. 그러니까 평발이 심한 분들이 특정 관절에 이제 관절염이 동반되는 경우도 그런 있고, 경우도 있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면은 대표적으로 많이 이제 시행하는 수술들이 아킬레스건 이제 연장술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 뒤에 있는 종골 발바닥 뒤꿈치뼈를 조금 잘라서 조금 연장을 시켜놓고 변형을 시켜놓으면 발의 이제 구조를 조금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치료들을 전통적으로 좀 많이 했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평발 수술은 사실상 흔하게는 안 하지만 아주 드물게 심한 평발들, 강직성 평발인 경우에 수술적 치료의 옵션도 있다. 네. 근데 사실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없어요. 하고요. 평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고 내가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다고 하면 그것 때문인지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럼 정리를 좀 하자면 평발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어렸을 때부터 발생하는 평발 그리고 커서 이제 발생하는 평발이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뭐 큰 문제가 아니다. 어렸을 때 발생하는 평발도 크면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평발이라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 물리치료하거나 뭐 스트레칭하거나 뭐 약을 먹거나 이러면 대개는 많이 좋아지고 아주 심한 경우에 이제 강직성 평발인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뭐 강직성 평발 아닌 경우라도 간단하게 수술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평발에 대해서 여기까지 얘기 나눠봤고요. 다음엔 더 좋은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